우리 딸 이름 예린이 어때?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우리는 아이 이름을 놓고 며칠째 고민 중이었다. 나는 수첩에 적어둔 이름 몇 개를 펼쳐보며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이름을 찾아보고 있었고 남편 역시 평소보다 진지한 태도로 이름을 고민하고 있는 듯 보였다. 예린?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떠올랐어. 발음도 예쁘고 뜻도 좋더라고. 예쁠 예, 물 맑을 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아주 미세하게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뒤 우리는 산부인과에서 출산 전 최종 점검을 받았다. 그날 밤 나는 누워서 예린이라는 이름을 계속 떠올렸다. 왜 익숙하지? 그러다 문득 잊고 있던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작년 가을 남편이 친구들과의 모임 사진을 보여주던 날이었다. 그때 무심코 지나간 사진 하나. 그 안에서 남편 옆에 앉아있던 여성의 이름. 그 이름이 예린이었다. 나는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핸드폰을 열어 그때 저장해둔 사진첩을 뒤적였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그 옆에 앉아있던 여성. 사진은 단체 사진이었고 그녀는 남편의 동기라며 내게 별 의미 없는 사람처럼 소개됐었다. 그땐 그냥 예쁜애 정도로만 느꼈고 이름 역시 스쳐 지나갔던 기억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아이의 이름으로 그녀의 이름이 다시 떠오른 것이다. 나는 멈칫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남편은 의도한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예린이라는 사람, 예전에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그 사람 맞아? 남편은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다. 뭔 소리야? 그 사람이랑 이 이름이 무슨 상관이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나 싶어서.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너 진짜 예민하다. 그냥 예쁜 이름이라 생각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말 속에는 숨기는 감정이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남편은 계속해서 예린이라는 이름을 밀었다. 너도 괜찮다 했잖아. 이름 참 좋잖아. 길고 흔하지도 않고 아이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나는 점점 불편해졌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샤워를 하던 밤 나는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건 결혼 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나는 늘 그를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믿음보다 딸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노트북을 열고 검색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거기엔 있었다. 예린 인스타, 예린 생일, 예린 결혼, 예린 최근 근황. 나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남편은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우리 딸에게 주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안고 이름 얘기를 다시 꺼낼 때도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다. 이 사람은 내 아이에게조차 그녀의 그림자를 더 씌우려 했어.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을 더 이상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가 웃을 때 그 웃음 안에 그녀를 떠올리는 게 아닐까? 그가 내 배에 손을 얹고 예린아라고 부를 때 그건 정말 우리 아이를 부르는 말이 맞을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이름 하나로 그 사람의 잔상이 더 씌워진다는 게 이토록 모욕적일 줄 몰랐다.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말을 꺼낼까? 아니면 조용히 묻어둘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미 한 번 침입당한 마음은 이름 하나에도 깊이 갈라져 있었고 나는 그걸 감추며 살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조용히 그에게 말했다. 우리 딸 이름 다시 생각하자.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예린 좋다며. 지난주엔 그렇게 말했잖아.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예쁜 이름이지만 이제 그 이름이 싫어졌어. 그는 나를 바라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왜? 갑자기 왜 그래?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이름 너 예전에 좋아하던 사람 이름 맞지? 그 순간 그의 눈이 잠깐 커졌다. 그리고 당황한 듯 웃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 나는 그 웃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 사람 인스타 검색한 기록도 봤어. 생일, 근황, 다 뒤졌더라. 남편은 말을 잃었다. 정적이 길어졌고 나는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이라는 걸 느꼈다. 그는 한참 후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냥 문득 생각나서 찾아본 거야. 문득? 그걸 우리 아이 이름으로 쓰자고? 아니, 그건 그 이름이 예뻐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나는 책상 끝을 잡고 몸을 지탱했다. 그럼 왜 하필 그 이름이 떠올랐어? 남편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내가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냥 끝이 너무 안 좋았어. 내가 다 망쳤고 그게 미안했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미안함을 우리 아이한테 덮어줄 생각이었어?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니, 그런 의도 아니었어. 그냥 나 혼자만의 감정 정리였어. 정리? 나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넌 이 아이가 내 감정 정리 도구야? 이 아이는 너와 나의 시작이자 미래야. 근데 너는 지나간 사랑을 이 아이 이름에 묻고 싶었다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거실을 한참 걸었다. 몸이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아이의 이름은 그 아이가 살아갈 평생의 정체성이 된다. 그걸 감정적으로 정리하겠다며 자신의 과거와 엮어버리는 건 명백한 이기심이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예린이라는 이름은 우리 아이 이름이 될 수 없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다시 그가 핸드폰을 들고 무언가를 검색하는 걸 봤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게 우연이든 습관이든 아니면 미련이든 중요한 건 그의 감정은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아이를 낳았다. 분만실 안에서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끝까지 참아냈다.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 눈물이 났다. 그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누구의 그림자도 더 쉽지 않은 채 그저 우리의 아이로 태어나줬다는 것에 벅차올랐다. 출생신고를 하러 가는 날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름 내가 정한 걸로 할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이번엔 나 혼자 정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우리 사이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간극이 생겨 있었다. 출산 이후 나는 모든 에너지를 아이에게 쏟았다. 작고 연약한 생명은 울고 먹고 자고를 반복했고 그 사이 나는 눈을 뜨고 젖을 물리고 다시 잠들고를 반복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도왔다. 기저귀를 갈고 밤중 수유를 챙기고 집안일도 자주 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사이엔 말하지 않는 마음들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아이의 이름은 서아로 지었다. 맑고 부드러운 이미지, 가볍게 불릴 수 있는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의 이름도 담지 않은 이름. 그 이름을 아이에게 처음 불러줬을 때 나는 울었다. 서아야. 그 세 글자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남편은 그 이름에 이견을 내지 않았다. 좋네. 서아 부드럽고 예뻐.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그래서 나도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다. 그가 과거의 감정을 정리했을지도 모른다고. 이젠 진짜 아빠로서의 책임에 집중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출산 후 2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은 점점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아이를 안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하려다 그냥 삼켜버리는 날이 많아졌다. 나는 느꼈다. 그는 여전히 누군가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나는 볼 생각 없었다. 정말 그럴 생각 없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진동이 유난히 오래 울렸고 그 끝에 잠깐 화면이 켜졌다. 그리고 그 알림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예린 마이너스 스토리 업데이트 알림. 내 심장이 멈췄다. 예린. 그 이름. 아이 이름을 두고 싸웠던 그 여자. 남편은 아직 그녀의 SNS 알림을 받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옆에 누워 잠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다. 잠금은 되어 있었지만 패턴은 예전 그대로였다. 화면을 열자 가장 먼저 뜬 건 그녀의 인스타그램이었다. 그리고 그 피드 맨 위엔 어린아이를 안고 웃는 그녀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녀도 출산한 거였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모자이크 되어 있었지만 댓글엔 예린이 엄마 되다니 믿기지 않아. 축하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라는 글이 줄을 이었다. 그걸 남편은 보고 있었다. 그 다음 순간 나는 그의 좋아요 아이디를 확인했다. 있었다. 그는 그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마음속에 그녀를 살게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감정 속에 아이를 키우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다. 예린이 애 낳았더라. 그는 고개를 돌렸다. 응? 스토리. 사진 보더라. 그는 눈을 깜빡였다. 봤어. 우연히 뜨길래 나는 조용히 물었다. 좋아요도 우연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 지금도 그 사람 생각나?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내가 아이를 안고 밤새도록 젖을 물릴 때 너는 그 여자 사진 보며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어. 그게 아빠로서 할 행동이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그냥 어떻게 사나 궁금했어. 그게 끝이야? 응, 딱 그 정도. 나는 한참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딱 그 정도만 말하겠다는 태도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와 말하지 않았다. 대화는 육아 중심으로만 이어졌고 필요한 정보만 전달됐다. 감정은 말하지 않았다. 기대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동거인이 되어갔다. 친구가 찾아와 말했다. 너 진짜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만 보면 괜찮아져. 그 말은 진심이었다. 서아를 보면 마음이 녹았고 그 아이는 누구의 그림자도 닮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책상 서랍 안에서 낡은 손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글의 끝엔 그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나는 여전히 너를 그리워해. 가끔 내가 그때 울면서 돌아선 장면이 떠올라.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겠지만 나는 조용히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나와 살면서도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구나.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이 아이조차 그 사람 감정에 위에 쌓인 현실일 뿐이었다면 우리는 더는 함께할 이유가 없었다. 편지를 접고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서랍을 닫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은 사람처럼 있었다. 한 줄 한 줄 쓰여진 그의 마음. 그건 애절함이 아니라 잔인함이었다. 그는 그 여자를 그리워했다. 결혼한 지금도, 아빠가 된 지금도 나는 울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 순간엔 아무런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저 공허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 온 이유는 내가 아니라 이 아이 때문이었겠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나를 연인으로 대한 적도 아내로 존중한 적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이를 재우고 조용히 남편 앞에 앉았다. 그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나를 빤히 바라봤다. 무슨 일이야? 나는 그에게 조용히 서랍을 가리켰다. 그는 한 걸음에 다가가 서랍을 열었고 편지를 봤다. 그리고 멈췄다. 찾았구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다. 나는 물었다. 그 사람 지금도 생각나?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이야? 그건 모르겠어. 나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다. 사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서 아직도 살아있다면 넌 지금 여기 있을 자격 없어.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나 이혼할 거야.
그 말은 모든 정리였다. 그동안 삼켰던 의심, 참아왔던 감정, 넘어가려 했던 배신. 그 모든 것들의 끝에 나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다. 그는 잠시 멍해졌다. 잠깐만. 그게 지금 이름 하나 때문에 이혼까지 갈 일이야? 나는 웃었다. 이름 하나? 그 이름에 너는 너의 과거를, 너의 감정을 담았어. 우리 아이에게 내가 못 이룬 사랑을 더 씌우려 했어. 나는 그게 절대로 용서되지 않아. 그는 소리쳤다. 나는 너랑 결혼했고 너랑 애 낳았잖아. 지금 여기 있잖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있기만 했지. 사랑한 적은 없어. 그 말에 그의 입술이 닫혔다. 며칠 뒤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양육권은 나에게 있었다. 그도 더는 주장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하던 날, 그는 아이를 조용히 안았다. 작고 따뜻한 서아를 한참 동안 안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서아한텐 좋은 아빠가 못 될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아를 받아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는 좋은 엄마가 될게. 그 말은 약속이었고 다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이별했다. 이혼 후 나는 엄마로 살아갔다. 서아는 자라났고 나는 한 번도 그 이름을 부를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서아야. 그 이름은 나 혼자 지은 이름이었다. 누구의 흔적도 없이, 누구의 감정도 없이, 가끔씩 서아가 자는 밤이면 문득 그가 생각나곤 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도 이제는 오래가지 않았다. 감정이 아니라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몇 년이 지났다. 서아가 유치원에 들어갔고 나는 재취업을 준비하며 매일을 바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슈퍼마켓에서 그를 마주쳤다. 그는 많이 말라 있었고 눈이 퀭했다. 우리는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서아 잘 크고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무 잘 커. 사랑 많이 받으면서 그는 작게 웃었다. 그 이름 참 예쁘더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이름은 나랑 서아가 만들어낸 거야. 넌 그 안에 없어. 그리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서아가 내게 말했다. 엄마, 내 이름 누가 지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름으로. 왜 서아야? 나는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이름엔 아무도 없고 오직 너만 있어. 그리고 그게 지금의 나였다. 아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그림자도 없이 스스로의 삶을 꾸리는 엄마이자 여자. 나는 누군가의 미련 위에 살아가는 대신 누군가의 미래가 되어 살아간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혹시 지금 당신의 관계 안에 지워지지 않는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사랑과 인생, 그 안에 오직 당신과 소중한 사람만 머물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이에게 그녀의 이름을 물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의 그림자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다.